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반박자만 빠르게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 부자 될 거예요. 제가 만나 뵀던 분들 중에 반박자 빠르게 경제 흐름을 예측했던 분들,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유통업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모르는 유통업체 L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하고 거래했던 경제에 대한 그 해박하신 이분이 자기는 주기적으로 남대문 시장을 가서 깡시장을 본대요. 그래서 깡시장에 가서 뭘 보냐고 하니까 이 상품권이 깡시장에서 갑자기 2%, 3%, 4% 이렇게만 깡에서 보통은 현금으로 갖다 전환해 주는데 어느 날 가보면 5%, 6%까지 갑자기 깡시장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 깡시장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보통은 이제 납품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상품권을. 그러면 이 납품하는 사람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깡을 내놓고 상품권을 갖다가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하는데 5%, 6%까지 하면서도 전환해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말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앙은행에서는 시중에 돈을 푸는 작업들 하겠죠. 돈을 풀려면 어떻게 푸나요? 금리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겠다는 신호를 갖다가 시그널을, 돈이 필요한 시장이구나 하는 시그널을 그분은 깡시장에서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현금을 확보해야지. 그래서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고, 이 현금 확보를 갖다가 자산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사서 이게 다시 또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자산 가치가 증식됐을 때 다시 되팔아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깡시장에 이 깡비율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이거는 반박자를 앞서가게 그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부자가 되더라고요. 이분과 유사한데 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영등포에 가면 블랙마켓이라고 있어요. 블랙마켓이 뭐냐면요, 공장에서 유통의 채널로 갖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이 물건을 갖다가 블랙마켓에다가 싸게 덤핑으로 넘기는, 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시장이에요. 그걸 블랙마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그러면 30캔이 블랙마켓에 싸게 막 풀리는 거예요. 자, 풀렸다 그러면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렇게 싸게 많이 풀렸다 그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참치하고 있는 공장에서 재고가 많이 남아서 이걸 갖다가 풀어서 현금 확보를 하려는 거구나. 운영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블랙마켓에 가서 어떤 상품들이 덤핑으로 막 나오는가 이것만 보면은 그쪽 시장에 대한, 그쪽 카테고리에 대한 시장들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갖다 금방 딱 캐치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주식은 떨어지겠죠. 자금 압박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블랙마켓에 그런 상품이 나온다는 건 많이 떨어지겠대요. 그래서 요즘 이제 블랙마켓을 갖다 돌아보면은 어떤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냐면요, 패션 있죠. 의류 상품들이 블랙마켓에 많이 나와요. 덤핑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의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블랙마켓을 통해서 상품군의 시장들이, 이 카테고리 시장들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사소한 시장들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흐름에 의해서 캐치해내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 이건 이제 1970년대 얘기인데, 모 회사의 회장님이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회의를 들어갔다가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회의에서는 뭔 얘기냐면, 한강에 댐을 건설하겠다, 한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겠다 하는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대요. 그래서 댐을 건설하는데 입찰을 누가 들어가고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협의하는 자리였대요. 그런데 이 왕 회장님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임원회의를 열어서 임원들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강 상류에 댐이 건설되는데, 이 댐이 건설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원들.
임원들이라는 분들은 아마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고 그 왕 회장님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경제 현장에 대한 감각은 뛰어나신 분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면 댐 검수를 할 수 있는 시멘트 자재를 확보해야 된다. 아니면 그 시멘트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왕 회장님이 자네들은 한참 멀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강 침수가 가장 많이 됐던 지역이 어디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한강 침수가 많이 됐다는 건 잠실, 압구정 이쪽은 비가 오기만 하면 침수됐던 지역인데 그러면 댐이 건설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침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침수가 일어나지 않는 그 지역들은 결국 개발의 호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땅을 다 사라. 이렇게 해서 경제 흐름이 댐 하나의 건설 이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통해서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갖다가 그렇게 캐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박자 빠른 예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자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과 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마 신문지상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산업에 대한 동력도 엔진을 돌리고 있는 동력들이 대부분 다 경유에 의해서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유에 쓰이는 이 경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의 휘발유 가격과 맞먹게 올라간다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진 거에 큰 원인이 뭐였냐면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 때 그때 경제 전문가는 예측했을 거예요. 경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경유 가격이 올라가냐면 유럽 지역은 러시아에 가지고 있는 셰일가스나 경유를 사용하는 경유차들이 많기 때문에 경유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져서 결국 그 유해 산유국들의 경유를 갖다가 유럽 쪽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경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예측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산업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영업이익이 축소해 간다는 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소한 하나에서 경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갖다가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에 가지고 있는 사소한 징후들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를 반박자 빠르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경제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톨의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